안녕하세요. 정성훈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체육 분야의 국가 자격증인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필기 시험 준비 방법 및 필기를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저만의 팁을 드리기 위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간략하게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스포츠 지도사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얘기를 하고요. 국내에 체육 관련 분야의 국가 자격증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스포츠 지도사고요. 이 스포츠 지도사 안에는 생활, 전문, 그다음 유소년, 그다음 장애인, 노인 그렇게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스포츠 경영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최근에 국가 자격증으로 인증받은 수상구조사가 있고요. 근데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명칭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라고 변경이 돼서 2015년도부터 새롭게 문제가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선택 과목, 여기서 말하는 7가지 선택 과목은 인문사회 분야와 그다음 자연과학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자연과학 분야에는 뭐가 있냐? 운동생리학과, 그다음 운동역학이 있고요. 그다음 거기 2과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나머지 5과목은 뭐냐?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그다음 스포츠 윤리, 그다음 스포츠 교육학, 그리고 마지막은 체육사, 한국 체육사. 그래서 5가지의 인문사회 분야의 과목이 있습니다. 인문사회 과목 분야가 상당히 좀 비중이 높죠. 그렇게 해서 7가지 선택 과목이 있고, 그래서 생활과 전문 스포츠를 보시는 분들은 이 7가지 과목에서 5가지 과목만 선택해서 보셔도 돼요. 인문사회 자연과학 분야 상관없으면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돼요. 단 5개만. 그리고 이제 필수 과목이 있어요. 3과목. 뭐냐? 노인 체육론, 그다음 유아 체육론, 그다음 장애인 체육론.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그다음 노인 스포츠 지도사, 그 다음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 필수 과목을 포함한, 내가 만약에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하고 싶어, 그럼 노인 체육론 1과목, 그 다음 나머지 4과목은 앞서 이 선택 과목 7과목에서 아무거나 4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총 5과목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고, 아마 이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집필하고 또 이 시험에 다가오면서 특강을 이제 준비를 해서 특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특강을 아쉽게도 정말 접수도 많이 해주신 분이 많이 해주셨는데 못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화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교수님, 지금 이제 우선은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냐, 너무 궁금하다. 과목 선택하는 게 어려움이 많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먼저 설명해 드려요. 체육 전공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절반은 체육 전공자고 절반은 비전공자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과목을 선택하시라. 그리고 체육 전공자분들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한두 가지 과목 선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문사회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자연과학 분야의 운동생리학과 운동역학은 이론을 배우지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자연과학 분야는 딱 실험이기 때문에 답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금방 이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건 잘 고려를 하셔서 과목을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모른다, 체육 전공자도 아니고 비전공자다 그럴 경우는 그냥 인문사회 분야 5가지 과목을 선택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심리학 분야가 많이 어렵다고 스포츠 심리학 분야가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5과목 중에서도 이 심리학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비중을 좀 더 많이 주셔서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암기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비중을 주셔서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100점을 맞아야 합격 자격 필기를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평균 커트라인이 60점입니다. 60점. 그래서 5과목을 다 시험을 봐서 평균 점수가 60점만 넘으면 돼요. 즉 그 말은 뭐냐? 단 과목별 과락제가 있어요. 최소 40점을 마셔야 돼요. 40점. 내가 다 해서 60점 넘었어. 근데 한 과목에서 만약에 35점 받았어.
그럴 경우는 뭐냐? 필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당 최소 40점, 5과목 다 해서 평균 60점만 맞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는 과락만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 5과목 추천해 드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암기 과목 좀 쉬운 이 체육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만 조금 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많이 올리시는 분도 있고 거의 한두 개만 틀려서 90점대를 유지하시고 이 어려운 분야 이 심리학이랑 이 교육학 거기서는 이제 최소 이제 과락제만 40점만 넘을 수 있게 하셔서 평균 점수 60점만 넘을 수 있게 하셔서 필기를 통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60점 맞나 100점 맞나 뭐 자격증에 뭐 금테두리 드리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는 과락만 면할 수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목 선택하는 거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연과학 분야 과목은 그 대신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문제를 맞힐 수 있다. 이건 정답이 딱 떨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즘 시험이 기출되는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매년 이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달라집니다.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이 아니에요.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은 그 문제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죠. 그거는 이제 몇 해만 돌면은 다 알기 때문에 쉽게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포츠 지도사는 매년 출제되는 출제위원회 다르기 때문에 그 출제위원회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추세를 1, 2년 추세를 보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얇게 공부하기보다 어떠한 특정 부분을 깊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스포츠 지도자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 책을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언급도 안 할 겁니다. 책이 많지만 그 책들은 다 어떻게 함축해서 기존의 시험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줄여서 핵심 이론만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깊숙이 공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제됐던 핵심 이론 부분을 보시고 또 별도로 좀 더 깊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각 과목의 전공책을 따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책이 많기 때문에 그 책들을 뭐 한두 권 사셔서 그 이론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 과목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숙이 공부를 해서 요즘에는 또 추세가 보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즉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어떠한 파트, 어떤 부분을 깊숙이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즉 찍어야 돼요. 내가 보기 4개 중에 3개는 다 알았는데 하나는 몰라. 그렇게 해서 틀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론을 깊숙이 공부를 하셔라. 예전에는 뭐 벼락치기 그래서 뭐 한 달 안에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점차 이 스포츠 지도자의 필기 시험은 어려워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박과 탈기 식의 이론 공부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리 대략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꼼꼼하게 깊숙하게 이론을 공부하시고 또 이 기출문제는 2015년도부터 다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풀어보면은 딱 나와요. 어느 과목에서 어느 파트가 자주 빈도가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지 나오기 때문에 딱 그 과목의 중요한 파트 이론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고 틀린 기출문제 부분에서의 그 이론들 한 번씩 또 보시고 하면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시험장에서 생각보다 시험이 짧습니다. 시험 시간이. 그래서 모르는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 부분에서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가감히 패스. 내가 읽어봤어. 보기에 색깔 12개. 그럼 체크해 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우선 다 푸세요. 그리고 체크해 놓던 거 있죠? 다시 시간이 남을 겁니다. 앞에 가서 다시 풀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모르는 거 계속 뭐였지 고민하고 계시다가 시간 다 가서 아예 뒷과목은 아예 못 풀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과락제로 떨어지게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생각보다 시험 시간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건 별거 쳐놓고 다시 문제를 한번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오자. 그렇게 해서 제가 과목 선택하는 팁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시험장에서의 이제 노하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스포츠 지도사 응시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 전원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